미증시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노동시장이 냉각될 조짐을 보이면서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나오며 미증시는 상승하는 기조를 보여줬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27일 목요일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고요. 특히나 경제 지표들도 함께 발표가 되었습니다. 미국의 1분기 경제 GDP는 1.4% 성장한 것으로 확정치가 완만하게 발표가 된 점까지 체크가 되었고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2주 이상 2년 7개월 만에 최고치 부근에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과연 노동시장이 완화되고 있다라는 조짐일까요? 이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 듯한데요. 함께 계속 분석해 보시고요. 오늘은 미국 대선 토론회까지 앞두고 있습니다. 앞두고서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시장은 분석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에 어떤 관전 포인트까지 있는지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머니맵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은 엔비디아, 반도체, 오히려 그동안 다른 M7 종목과 다른 섹터가 못 가더라도 상승을 주도했었더라면 오늘 역시 반도체 섹터는 오히려 쉬어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엔비디아 1.91% 하락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7% 가까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다른 M7 종목들은 일제히 상승하는 기조까지 보였는데요. 섹터별로 살펴보시면 부동산,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섹터 위주로 상승을 하는 모습까지 확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경제 지표 먼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GDP 먼저 짚어볼게요. 1.4%로 발표가 되면서 예측치였던 1.3%보다 높게 나왔고요. 이전치인 3.4%보다는 낮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GDP에 대해 시장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냐면요. 민간 소비, 또 수출, 또 정부의 지출 등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연방 정부의 지출까지 감소하면서 1분기의 성장률이 많이 둔화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사실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에는 성장률이 3.4%였고요. 지난 2023년 전체의 평균치로는 2.5% 가까이 성장했는데 이번 1분기 확정치인 1.4%가 너무 낮은 게 아닌가요? 라고 누군가는 의문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IMF는 최근 4월 최신 전망까지 체크하고 나서 미국 경제는 올해 무려 2.7%까지 작년보다 더 높게 성장할 것이라고 상향 수정하면서 1분기 이후에는 굉장히 미국의 GDP 성장률이 약진할 것이란 기대감까지 함께 들어오고 있는 모습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내용도 보시죠.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함께 발표가 되었는데요. 예측치보다는 소폭 하락했고 이전치보다도 소폭 하락하는 모습 보이긴 했지만 2021년 후반기 이후 무려 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라고 시장은 평가하고 있기도 합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미국의 노동시장 과열이 해소되고 있을 가능성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나섰는데요. 직전 FOMC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상대적으로 노동시장이 단단하긴 하지만 과열 상황은 아닌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점까지 시장에서 다시 이야기하면서 이 탄탄했던 노동시장이 조금은 붕괴되고 있구나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들어오는 모습까지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주요 이슈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웹툰입니다. 전일 여러분들께 미리 일정을 알려드리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나스닥 거래 첫날을 마쳤습니다. 공모가보다 높은 9.5%가량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사실 네이버 웹툰의 글로벌 활성 이용자 수가 3월 기준 1억 명, 1억 7천만 명에 달하는 모습까지 나오기도 했었고요. 사실 시장에서는 이번 나스닥 상장을 기점으로 2차 사업 확장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서학개미의 입장에서 네이버 웹툰에 투자하고 싶으신 의향이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의 의견까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이슈도 함께 살펴보시죠. M7 기업들의 마감 상황인데요. 엔비디아만 하락한 시장이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까지 일제히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는 오늘도 조정세를 이어갔습니다. 아무래도 엔비디아 주주총회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도 함께 영향을 미쳤고요.
반면 어제 아마존을 많이 강조해 드렸었는데요. 아마존은 오늘도 2% 넘게 상승 마감했네요. M7 내에서 주요 기업들도 하나씩 체크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마이크론과 함께 급락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전에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가 가이던스 면에서 기대치에 못 미쳤다는 평가 여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쁘진 않았지만 시장에서 지금까지 상승한 이 밸류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이 서프라이즈를 보여줘야 했다라는 아쉬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마이크론은 혼자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마이크론은 7% 이상 급락하면서 반도체 주들까지 함께 동반 하락세를 이끌었고요. 브로드컴도 하락, 퀄컴 등도 일제히 하락하면서 엔비디아 역시 이 여세를 몰아 전일 주총에서 젠슨왕의 한 방이 없었다는 평가 속에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과연 반도체 조정의 시작인 건지 아니면 지금이 마이크론과 엔비디아 가장 쌀 때 매수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건지 오늘 정확한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함께 보시죠. 전일에도 이야기해 드렸었는데요.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아마존 지금 매수해야 할 최적의 타이밍인 걸까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4년 하반기 아마존을 선택한다면 그게 올해 최고의 선택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전일 국내 시장에서도 화장품과 관련해서 컨퍼런스를 공격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간밤에는 중국의 테무와 쉬인의 맞불을 붙이기 위해서 초저가 상품 전용 섹터를 만들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저가 상품 플랫폼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 가을부터 공격적으로 저가 상품 전용 코너를 만들어서 판매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아무래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가 이 앞으로 다가올 16일과 17일 대규모 온라인 할인 행사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기대감은 한층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시장의 기대감 이어지고 있는 리비안의 지분 16.4%를 보유하고 있는 전까지 여기에 모멘텀을 더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더해서 테슬라도 함께 보겠습니다. 리피아는 소폭 쉬어가는 모습 보였고요. 니콜라는 13%, 14%까지 폭락을 했지만 테슬라는 강보합금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테슬라의 상승을 이끌 만한 엄청난 재료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미국 노동시장이 냉각 조짐을 보이고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는 게 테슬라가 상승할 수 있는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연출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상승했고 루시드도 상승을 했는데요. 니콜라는 왜 이렇게 폭락을 했냐. 사실 액면 병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나스닥 상장 조건이 1달러 이상이어야 하는데 니콜라도 역시 1달러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 1달러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2개, 3개, 4개 종목들을 병합하는 조치를 하며 시장에서는 니콜라가 그 외에 호재를 발표하면서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재료가 전혀 없구나 라면서 주가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의 그저 낙관적으로만 볼 수 없는 건요. 오는 7월 2일 날에 전기차 인도량과 생산량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5.6%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계속 체크해 보시죠. 인기 급상승 종목 나이키는 실적 발표 이후 온 호카 공습의 성장률이 바닥을 찍었다라고 발표되며 시간외 11% 하락하기도 했고요. 로어링키티 밈 주식을 계속 밀고 있죠. 이번에는 강아지 사진을 게시하면서 강아지 사료 관련 종목들이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특히나 재밌었던 게 간밤 S&P 500 이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 중에 대부분이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종목들이 있었다라는 게 굉장히 재밌었던 포인트였고요. 반면 신저가를 기록한 종목은 월그린스, 한국의 올리브영과 같은 소매 판매점이 신저가를 기록했다는 점도 미증시의 경제 분위기 함께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선 토론회 잠시 뒤에 오늘 방송 이후 10시부터 실시간 번역과 함께 분석이 진행될 텐데요. 관전 포인트만 짚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 사람은 과연 4년을 잘 보낼 만큼 충분히 건강한가인데요. 과연 누가 더 건강한 후보인지 여러분들도 토론에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과연 바이든 대통령이 상대의 유죄 판결을 입에 올릴까, 갈등이 더 심해지지 않을까라는 점도 시장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든이 전략적으로 트럼프 후보를 민주주의에 위협을 가하는 후보로 각인을 시킬 수 있을지도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포인트고요. 또
미국 경제적으로 누가 승리를 이끌 수 있을지, 시장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시청자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겠죠. 여기에 더해서 이민, 낙태, 외교, 이 미국 사회 대부분에서 민감한 주제인 이 세 가지 이슈에서 누가 승기를 가져갈지도 오늘 대선 토론회에서 함께 집중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마켓 모닝콜 함께 마무리해봤고요. 미증시 이슈 함께 분석해 보시러 떠나보시죠.